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1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최대 금융기업인 미쓰비시가 올 하반기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 금융 대기업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올해 안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히로노리 카메자와 이 미쓰비시 UFJ 회장은 이날 일본 현지 언론인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자체 디지털 화폐인 MUFG 코인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서 파트너사인 리크루트 그룹과 함께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모바일 매장 결제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메자와 회장은 약 100만 개 리크루트 회원 매장이 해당 서비스 이용에 가입했다면서 향후 리크루트 비회원 매장에도 MUFG 코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UFJ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즉각적인 P2P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MUFG를 개발해왔고, MUFG 코인은 일본 엔화에 1대1로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지난 2018년에 본사 내부 매장에 MUFG 코인을 도입해서 결제 시험을 진행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 또 원래 상용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은행법 등 규제로 인해서 출시가 막혔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미쓰비시 그룹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게 된다면 일본 은행 업계 최초의 암호화폐 발행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최대의 금융 기업인 미쓰비시에서 이렇게 그 암호화폐 코인을 내놓는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은행이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이 진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보통은 일본에서도 있어서 이게 이제 막혀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 규제가 해결이 됐는지 이걸 발행을 하게 되네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뭐 미국에서도 실제적으로 은행들이 JPM 코인이든 뭐 이런 코인들을 발행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은행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망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반감기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이제 삼각으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들을 보여왔다라고 지금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패턴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반감기 시점에 보통 이런 이제 삼각 수렴 형태들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근데 이제 과거의 기간으로 봤을 때 이 삼각으로 수렴하고 모아지는 기간이 6주 정도 걸리고 나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16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2016년도에. 그래서 그때 반감기가 나오고 이 삼각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위쪽으로 모아지는 형태가 나왔었고, 이때는 이제 16주가 걸리고 나서 이걸 깨고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몇 주가 걸릴지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 지금 이 삼각형으로 그려진 걸로 봐서는 2020년 말까지 이게 지속될 가능성, 이 수렴 형태가 지속될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태 상승 추세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렇게 이제 삼각하는 수렴으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패턴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서스가 이 비트코인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2분기 디파이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디파이 산업 성장 원인과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 가치 연동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증감과 동시에 이 이자 농사,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이 이자 농사가 급부상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비트코인 연동 스테이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인 WBTC의 수량은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 그 이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비트코인 연동 스테이블 코인 1만 1000개 중 이 3000여 개는 램BTC, SBTC, IMBTC, HBTC 등을 통해 발행된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컨센서스는 이자 농사의 인기가 높아진 부분에도 함께 주목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달 이 컴파운드가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한 것이 이자 농사 인기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이 동시에 활성화된 디파이 사용자 수도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성장하게 된 요인으로 이 비트코인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이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서스는 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인링크 역대 최고가인 시총 8위에 등급을 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얼마 전에 또 드렸었는데 또 상승을 계속 지속하고 있네요. 지금 거래량으로 지난 4일 코인베이스 링크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링크의 거래량은 비트코인 총 거래량의 5%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같이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비트씨는 암호화폐 행동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링크의 이 활성 주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링크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도 이 센티멘트 분석을 통해서 이더리움, 링크, 렌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의 체인링크 오라클 네트워크 통합 기반 블록체인 인터넷 개발 소식이 이 체인링크 주요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들의 순위를 보면요. 지금 1위 여전하고요. 지금 여기 8위에 체인링크가 바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10위 안에서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체인링크인데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한 번의 호재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농협은행 블록체인으로 공무원 협약 대출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NH농협은행은 공무원들이 종이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대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서울 서초구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에서 이 공무원 연금공단, 이 금융결제원과 공무원 협약 대출 블록체인화 서비스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는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융자 추천서 발급 방식 개선을 위한 페이퍼리스 구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기술 도입, 그리고 공무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공동 개선 방안 협력 등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약은 이 농협과 이 공무원 연금공단, 금융결제원은 이 데이터 연계로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 대출 자격 정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8월 말부터 종이 융자 추천서를 발급 제출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의 형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로 무언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디지털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안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전 중국 증감회 주석이 이 CBDC 디지털 주식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샤오강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전 주석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이 디지털 주식의 토대를 놓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자본시장 개혁을 주제로 발간한 책을 통해서 이 CBDC 발행 이후에 디지털 주식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산업에서 주식과 화폐는 분리되어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는 이 두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라면서 디지털 주식은 향후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낼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강 전 주석은 이러한 디지털 주식이 등장하기에 앞서 CBDC와 그 디지털 자본시장 연결 방안, 그리고 디지털 주식 발행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구축 방안, 그리고 디지털 주식 거래 및 결제를 위한 디지털 화폐 사용 방안 등 수많은 과제를 이론 및 실제 활용 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미래의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여러 국가와 지역의 화폐 발행, 유통, 결제, 자산 가격 결정, 자산 거래 및 기타 관련 시스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디지털 화폐가 이제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주식도 이 디지털 주식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주식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른 그 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디지털 화폐와 주식 간의 거래들,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주식이 결합된 형태들도 뭐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주식 형태들도 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이 블록체인 2030, 2030년까지 일자리 4억 개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서 2030년까지 일자리 3억 9,500만 개와 10조 1,000억 원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WEF는 자연과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최신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솔루션을 통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솔루션을 통해서 2030년까지 3억 9,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기회 측면에서는 10조 1,0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금 월마트, 네슬레 등 식품 대기업과 함께 블록체인 공급망 작업을 진행 중인 IBM, 푸드 트러스트를 언급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해 식품 공급망 내 손실을 줄이고 2030년까지 3,65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냉, 가나, 인도, 르완다에서 진행한 블록체인 시범 프로젝트에서 저렴한 저장 기술과 작업 개선을 통해서 공급망 내 식량 손실을 60%가량 줄이고 이 소장농 수익을 30% 이상 향상시켰다는 결과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3억 9,500만 개 정도를 창출하고 지금 비즈니스 기회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페이에서 지금 부산 스마트 투어 플랫폼 블랙패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현대페이가 이 부산광역시 디지털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인 스마트 투어 플랫폼인 블록패스를 공식 론칭한다고 15일 밝혔는데요. 이 블록패스는 관광객들이 앱 하나로 부산 지역의 숙박, 교통, 관광지 체험활동, 맛집, 카페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관광 할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블록패스는 HDAC 테크놀로지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은 신원증명 기능 도입으로 편리한 원클릭 로그인 기능을 지원하고 중복 예약을 방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지금 2분기에 암호화폐에 9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은 2020년 2분기에 자사의 암호화폐 제품에 대해서 총 9억 9,900만 달러를 모금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 본사를 둔 글로벌 펀드 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수요일 2분기 발표에서 연속 4억 건 이상의 자본유입 증가를 기록했고,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2020년 1분기에 5억 달러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은 올해 상반기에 14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자본금이 6개월 만에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투자자들이 규제된 암호화폐에 대한 단일 자산 펀드를 개발해서 투자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주 발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제품의 총 누적 유입량이 26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투자 모금액 중에 85%에 달하는 대부분의 자금이 기관 투자자로부터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그레이스케일 대부분은 비트코인에서 점차 다른 암호화폐로 다각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제품으로의 총 자본 유입은 분기별로 35%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이내 12개월 동안 거의 650%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비율들이 계속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보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